이 아이, 내 아이야? 응급실 형광등 아래 의사 가운을 입은 은겸이 서 있었습니다. 서율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된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9년 전 떠난 남자친구였습니다. 은겸의 시선이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얼굴.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9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어요. 서율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은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율은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 은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없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서율은 은겸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겸아, 무슨 일 있어? 은겸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손을 뻗어 은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은겸이 손을 뒤로 빼버렸습니다. 서율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은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율아.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응? 서율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그만 만나자. 서율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헤어지자는 거야. 은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율은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왜 갑자기? 은겸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힘들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서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겸은 고개를 돌렸어요. 서율을 똑바로 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서율은 그 눈빛에 숨이 막혔어요. 너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래. 은겸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서율의 가슴을 찔렀어요. 나 같은 사람? 서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 너랑은 맞지 않아. 은겸이 일어났습니다. 서율은 손을 뻗었어요. 은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은겸아. 하지만 은겸은 몸을 돌렸어요. 서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겸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율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내렸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서율은 신경 쓰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원룸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문짝이 등을 눌렀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율은 은겸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은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사간 후였어요. 빈집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일주일 후, 서율은 출근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서율은 억지로 웃었어요.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은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냉정한 목소리, 칼 같은 말. 점심시간, 서율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변기를 붙잡고 구토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세면대에서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증상이 계속됐습니다. 구토, 어지러움, 피로감. 서율은 병원에 갔어요. 산부인과였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율은 불안했어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서율은 숨이 멎었습니다. 네, 임신 6주차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율은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깜빡이는 점,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를 만졌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서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임신, 중얼거렸습니다. 은겸의 아기. 하지만 은겸은 이미 떠났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벤치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은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도 이사 갔어요. 회사도 그만뒀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서율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 서율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은겸의 아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나을까? 아니면. 하지만 매번 생각이 같은 곳에 닿았어요. 이 아기는 내 아기야. 손을 배에 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킬 거야. 혼자서라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1개월 후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옷으로 가렸습니다. 학교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서율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집에서는 임신 관련 책을 봤습니다. 혼자 준비했어요.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아기용품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춰 섰어요. 진열된 아기 옷들, 작고 귀여웠습니다. 서율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은겸은 없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왜 떠난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3개월 후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교장은 놀랐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서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출산 휴가는 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서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서율은 매일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불안했어요.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밤 서율은 은겸 사진을 봤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행복했던 때 은겸이 웃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 그때는 행복했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왜 떠났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왜? 말도 없이 울었습니다. 올해 8개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병원에서 검사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서율은 눈물이 났어요. 이름 지어야겠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정했습니다. 다온, 모두가 온다는 뜻, 행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예쁜 이름이었어요.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서율은 짐을 쌌습니다. 출산 준비물, 아기 옷, 기저귀, 담요, 작은 가방 하나, 혼자 준비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그날 밤, 서율은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다온아, 작게 불렀습니다. 곧 만나. 눈물이 흘렀어요. 무서워.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엄마 잘할게. 뱃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다온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서율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우리 함께 잘 살자.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율은 그 달을 한참 봤어요. 은겸이 떠난 지 9개월. 이제 곧 엄마가 됩니다. 혼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킬 거였습니다. 이 아기를 어떻게든.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서율은 잠들지 못했어요. 그저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내일이 두려웠지만 아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혼자지만 당당하게. 출산 예정일. 새벽 3시. 서율은 잠에서 깼습니다. 아랫배가 아팠어요. 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진통이었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어요. 시작됐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통증이 계속됐어요. 10분 간격. 그리고 5분 간격. 점점 짧아졌습니다. 서율은 미리 싸둔 가방을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3분 정도요.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간호사가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천장, 차가운 공기,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서율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통이 더 세졌어요. 신음이 나왔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통증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서율은 있는 힘껏 힘을 줬어요. 온몸의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응애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힘찬 울음. 서율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건강한 여아예요. 서율에게 보여줬습니다. 작은 얼굴, 빨갛고 주름진. 하지만 가장 아름다웠어요. 아기를 가슴에 안겨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서율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다온아. 서율이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야. 눈물이 아기 위로 떨어졌어요. 미안해.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지켜줄게. 꼭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서율은 다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룸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돼 있었어요. 아기 침대, 기저귀, 분유, 혼자 마련한 것들. 다운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작은 몸이 침대에 가라앉았어요. 밤, 다운이 울었습니다. 서율은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다운을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분유를 탔어요. 다운에게 먹였습니다. 작은 입이 젖병을 빨았어요. 서율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율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했어요. 다운을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아침 7시 다운을 안고 어린이집에 갔어요. 선생님께 맡겼습니다. 다운아, 엄마 갔다 올게. 다운이 울었어요. 서율은 뒤돌아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학교,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운이 계속 생각났어요. 잘 있을까? 우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린이집에 전화했어요. 네, 잘 놀고 있어요.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서율은 안도했어요. 저녁, 어린이집에 다운을 데리러 갔습니다. 다운이 서율을 보고 웃었어요. 아마이너스, 옹알이를 했습니다. 서율은 다운을 안아 올렸어요. 보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먹고, 다운을 씻기고, 재웠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운은 돌이 됐어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율을 불렀어요. 서율은 눈물이 났습니다. 응, 다운아.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작았어요. 체구가 약했습니다. 어느 날, 다운의 얼굴이 노래 보였어요. 피부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서율은 놀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소아과였어요. 의사가 다운을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 높네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켜봐야 해요. 그날부터 서율은 다운을 더욱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얼굴색을 확인했어요. 밥을 잘 먹는지, 잘 자는지,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다운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아프지 마.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운은 5살. 말을 잘했어요.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밝게 웃었습니다. 서율은 다운을 안았어요. 우리 다운이 최고야.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다운은 자주 아팠어요. 감기에 잘 걸렸습니다. 피곤해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약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습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서율도 같은 학교 교사였어요. 다른 학년이었지만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게 안심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양호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운이가 어지럽다고 해요. 서율은 달려갔어요. 다운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서율이 다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조퇴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또 검사를 받았어요.
간 수치가 또 올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 병원을 소개받았어요. 예약을 잡았습니다. 2주일 후, 그 2주일이 너무 길었어요. 밤, 서율은 다온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자장가를 불렀어요. 다온이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숨소리. 서율은 다온을 내려다봤어요. 노란 기가 도는 피부, 가느다란 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발 아무렇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2주일 후, 큰 병원, 서율과 다온은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서율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간 기능 저하가 보입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원인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서율은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3개월마다 검사 받으셔야 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온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다온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서율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온은 그걸 느꼈는지 엄마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온기. 서율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서율은 혼자 울었습니다. 다온이 잠든 후,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은겸이 생각났어요. 만약 내가 있었다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겸은 없었어요. 서율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다온은 9살. 여전히 약했어요.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검사도 계속 받았어요. 간 수치는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서율은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어요. 양호실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다온이가 쓰러졌어요. 서율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양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온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창백한 얼굴, 노랗게 변한 피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온아, 서율이 소리쳤습니다. 달려가 다온을 안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양호 교사가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사이렌 소리, 다온을 들것에 실었어요. 서율도 함께 탔습니다. 다온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다온아, 눈 떠.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율은 뒤따라 들어가려 했어요.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제발, 우리 애 살려주세요. 서율이 울먹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닫았어요. 복도, 서율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제발, 기도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하얀 가운,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박은겸. 서율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이름, 고개를 들었어요. 의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서율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겸이었습니다.
9년 만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서율?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프로로 돌아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차가운 목소리, 의사의 목소리. 서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은겸을 보고 있었어요. 9년 만에 재회. 하지만 최악의 순간,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상담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은겸이 앉았어요. 서율도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무겁고 차가운 침묵. 은겸이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 이름, 박다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서율을 봤습니다. 아이가?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은겸은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굳어졌습니다. 환자는 급성 간부전 상태입니다. 의사로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멈췄어요. 지금 당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서율은 손을 떨었습니다. 이식? 네. 시간이 없어요. 은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자가 있습니까? 서율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은겸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서율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겸은 서율을 봤어요. 한참을, 그리고 다시 차트를 봤습니다. 생년월일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2016년 3월, 서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책상 위로, 은겸은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내 아이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겸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한참 후, 은겸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합니다. 서율을 똑바로 봤어요. 조직 적합성 검사가 필요해요. 부모 모두요.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은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체열실, 서율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팔에 고무줄을 묶었어요. 주사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빨간 피가 튜브에 차올랐어요. 서율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 피로 다온이를 살릴 수 있다면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은겸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체열실. 하지만 서율은 이미 나간 후였어요. 은겸은 팔을 내밀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갔어요. 피가 나왔습니다. 은겸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 내 딸, 9년 동안 몰랐던 중환자실, 다온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온몸에 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어요. 서율은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다온이, 제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율 옆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어요. 그저 서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은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떠났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됐어요. 집도 이사 갔고 회사도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연락해요? 은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온이만 살리면 돼요. 은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릴게요. 꼭.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율은 의자에서 잠들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불편한 자세로 은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율을 보고 있었어요. 9년 만에 보는 얼굴, 여위어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 흔적. 은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복도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서율이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겸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기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이 구겨져 있었어요. 서율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은겸도 눈을 떴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왔습니다. 박은겸 선생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은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받아봤어요.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율도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겸이 서율을 봤어요. 한참을,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적합합니다. 서율은 숨이 멎었습니다. 조직 적합성, 거의 완벽해요. 은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도 확인됐고요. 서율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울었습니다. 은겸은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9년 동안 몰랐던 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간이 필요한. 은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율 앞에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율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왜 떠난 거예요? 은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다온이부터, 나중에 다 말할게요. 은겸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수술 준비하세요. 저 기증자로 등록합니다. 네, 선생님.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은겸은 서유를 봤어요. 제가 살릴게요. 우리 딸.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 오후 은겸은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기증자입니다. 팀장이 놀랐어요. 환자가 선생님 딸이라고요? 네. 은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중환자실 면회 시간. 서율이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가운을 입고 다온 곁에 앉았어요. 다온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서율은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다온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야. 눈물이 마스크를 적셨어요. 곧 괜찮아질 거야. 문이 열렸습니다. 은겸이 들어왔어요. 역시 마스크를 쓰고 가운을 입고 다온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다온을 내려다봤어요.
작은 얼굴, 노란 피부, 가느다란 팔, 자신을 닮았어요. 눈매가, 코가, 은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켜줄게.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조심스럽게 서율은 은겸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은겸. 9년 만에 보는 모습. 가슴이 아팠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왔어요. 복도에 나란히 섰습니다. 은겸이 말했습니다. 수술은 모레입니다.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당신도. 은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간은 재생돼요. 그리고 서율을 봤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은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제 딸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년 동안 못 지켜준 게 미안해요. 서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율은 병원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레 수술, 다온과 은겸 모두 두 사람 다 위험할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은겸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당직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꼭 살려야 해. 복도, 밤이 깊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순회하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으로 다온의 심장 박동. 아직 뛰고 있었어요. 약하지만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수술, 생사가 갈릴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서율과 은겸, 각자의 방에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아이를 걱정하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술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율은 눈을 떴습니다. 보호자 침대, 목이 뻐근했어요. 일어나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다온을 봤어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모니터 숫자들이 계속 변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했습니다. 은겸이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요? 은겸도 고개를 저었어요.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 다온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은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셨어요? 서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이 적합하다는 것만. 은겸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HLA 일치율 98%예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거의 완벽한 일치예요. 서율은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매우 좋아요. 은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라서 당연한 결과지만 말을 멈췄어요. 서율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 눈물이 흘렀어요. 종이 위로 은겸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술은 내일 오전 8시예요.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해야 할 게 있나요? 금식하셔야 해요. 오늘 자정부터. 저도요. 은겸이 말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도 받으셔야 하고요. 알겠어요. 오전 10시. 서율은 수술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간호사가 하나씩 설명했어요. 서율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기계적으로 오후 은겸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검사들,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 기증자로 동료 의사들이 검사했어요. 은겸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은겸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서율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금식, 배가 고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만 생각났어요. 은겸이 다가왔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예요. 서율에게 건넸습니다. 서율은 받아봤어요. 간 이식 수술 동의서, 기증자 박은겸, 수혜자 박다운.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은겸이 펜을 건넸습니다. 서율은 펜을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은겸이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괜찮아요. 천천히. 서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어요. 보호자 박서율.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은겸도 서명했습니다. 기증자 박은겸. 또박또박. 단단한 글씨.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어요. 은겸이 서류를 접었습니다. 내일 8시예요.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은겸을 봤어요. 은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섭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야 해요. 두 사람은 중환자실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다운이 누워 있었어요. 작은 몸, 온몸에 연결된 선들, 산소 마스크. 은겸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못해준 것, 이것밖에 없어요. 서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9시, 면회 시간. 서율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운 곁에 앉았어요.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축축했어요. 다운아, 작게 불렀습니다. 내일 수술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운의 손 위로 아빠가 간을 줄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겸도 들어왔습니다. 다운의 반대편에 섰어요. 다운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다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운아, 아빠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처음 하는 말. 아빠, 9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미안해. 늦어서. 눈물이 흘렀어요. 마스크를 적셨습니다. 서율은 은겸을 봤습니다. 우는 모습,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9년 전에도 은겸은 울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떠났어요. 하지만 지금 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왔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은겸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서율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은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율 씨, 응? 왜 떠났냐고 물었죠.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겸은 벽에 기댔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할게요. 수술 끝나고. 서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해요. 다 말할게요. 은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율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내일 수술. 다운과 은겸 둘 다 수술대에 오릅니다. 둘 다 위험해요. 무서웠습니다.
은겸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당직실 침대,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간의 일부가 딸에게 갈 거예요. 내 살, 내 피, 딸을 살릴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새벽 5시 서율은 일어났습니다.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다운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링거를 확인하고 모니터를 체크했습니다. 서율은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곧이야. 중얼거렸습니다. 6시. 은겸도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얀 환자복, 뒤에서 묶는 끈, 동료 간호사가 도와줬어요. 은겸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은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서율이 서 있었습니다. 은겸을 봤어요. 환자복을 입은 은겸. 의사가 아니라 환자로, 기증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왔어요. 이동하겠습니다. 침대 2개가 왔습니다. 다운의 침대, 은겸의 침대, 은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율은 그 옆에 섰어요. 조심해요. 작은 목소리. 은겸이 서율을 봤습니다. 미소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수술실로 서율은 따라갔습니다. 다운의 침대도 함께, 두 침대가 나란히 아버지와 딸 처음으로 함께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실 수 있어요. 서율은 멈춰 섰어요. 다운을 봤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리고 은겸을 봤어요. 눈을 감고 있는 두 사람 다 제발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들어갔어요. 하나, 둘,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술 중 서율은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손을 모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제발 둘 다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나갔어요. 환자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율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수술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8시. 수술 시작. 서율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제발. 간절한 기도. 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생과 사의 경계. 서율은 그 경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직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 서율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30분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8시간에서 10시간.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하지만 서율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수술실 문만, 빨간 불만 보고 있었습니다. 9시.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서율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여기 물이요. 드세요.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서율은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었어요. 10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율은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수술실 문 앞, 다시 앉았습니다. 11시, 배가 고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저 물만 마셨습니다. 조금씩, 정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됐어요. 서율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온을 떠올렸어요. 웃는 얼굴, 엄마, 부르는 목소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1시, 간호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먹겠어요. 그래도 힘내셔야죠. 간호사가 샌드위치를 서율 옆에 놓고 갔어요. 서율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2시, 6시간. 서율은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귀신 같은 얼굴, 창백하고 야위었어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다시 수술실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변함없는 빨간 불. 수술 중. 얼마나 더 남았을까? 손을 다시 모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제발, 무사히. 3시, 7시간. 서율은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떨궈졌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했어요. 얕은 잠.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깼습니다. 4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율은 깼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수술복,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서율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네. 서율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서율은 숨이 멎었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이에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증자분 간 적출도 잘 됐고 수혜자분께 이식도 성공적이었어요. 서율은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울었어요. 소리내요. 의사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잠시 후 회복실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서율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1시간 후 간호사가 왔습니다. 회복실로 옮겼어요. 오실래요? 서율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간호사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었어요. 회복실. 2 침대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커튼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첫 번째 침대 커튼을 열었습니다. 다온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서율은 다온 곁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전보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 다온아.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온의 손 위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기증자분도 보실래요?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옆 침대 커튼을 열었습니다. 은겸이 누워 있었습니다. 역시 산소 마스크, 링거, 배에 큰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서율은 은겸 곁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섰어요. 은겸을 내려다봤습니다. 잠들어 있는 얼굴, 평화로워 보였어요. 고마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취에서 아직 깨지 않았어요. 이틀 후 중환자실, 다온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눈을 천천히 떴어요. 흐릿한 시야, 천장이 보였습니다. 마, 작은 목소리, 서율이 달려왔습니다. 다온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다온이 서율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응, 알아. 하지만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서율이 다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다온을 진찰했어요. 반응을 확인하고 모니터를 체크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식된 간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서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은겸도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어요. 천장, 하얀 천장, 어디지?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깨셨어요? 수술 끝났어요? 네. 성공적이었어요. 은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온이는 잘 회복하고 있어요. 벌써 깨어났고요. 은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흘 후 은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온도 일반 병실로 같은 층, 다른 방, 서율은 두 병실을 오갔어요. 다온을 보고 은겸을 보고 어느 오후 서율은 은겸 병실에 있었습니다. 은겸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많이 나아졌네요. 서율이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 은겸이 미소 지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겸이 입을 열었어요. 서율 씨, 응? 이제 말할게요. 서율은 은겸을 봤습니다. 왜 떠났는지 은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겸은 창밖을 봤습니다. 9년 전 저는 큰 사건에 연루됐어요. 의료사고였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환자 보호자가 저를 타깃으로 삼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이 들어왔어요. 매일 전화로 문자로 손을 떨었어요. 처음엔 무시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서율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 사진이 왔어요. 은겸이 서율을 봤습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나오는 사진, 집 앞에 서 있는 사진. 서율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걸 보고 싶으냐고. 은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래서 떠난 거예요? 서율이 물었습니다. 은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갑게 떠나야 했어요. 그래야 당신을 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락도 끊고 이사 가고 병원도 옮겼어요. 흔적을 지웠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당신이
안전하게 하려고 서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은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당신이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같이 싸우자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랬을 거예요. 서율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게 두지 않았을 거예요. 은겸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율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왜? 날 믿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혼자 아파했어요. 울었습니다. 은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서율이 말했습니다. 은겸은 다시 누웠어요. 미안해요. 정말. 두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9년의 오해, 9년의 아픔,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 후, 서율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은겸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구속됐고요. 이제 안전해요.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네요. 은겸이 서율을 봤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서율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은겸도 지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벽이 조금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오해가 풀렸으니까,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9년의 상처, 쉽게 아물지 않을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온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노란 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다온이 말했습니다. 서율은 웃었어요. 그래, 곧 밥 가져올게. 은겸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배에 붕대를 감고 링거 거치대를 끌면서 한 걸음씩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 은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겸은 다온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봤습니다. 다온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율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은겸은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서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겸을 봤어요. 들어오실래요? 은겸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다온이 고개를 들었어요. 은겸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 서율이 다온을 봤습니다. 그리고 은겸을 봤어요. 은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링거 거치대를 끌면서 다온 침대 곁에 섰어요. 멀리서 조심스럽게 서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온아, 이분이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겸이 무릎을 꿇었어요. 다온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참았어요. 안녕. 다온아. 은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박은겸이야. 다온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은겸? 은겸이 미소 지었어요. 응. 그리고 나는 뇌간을 준 사람이야. 다온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율이 다온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다온이 아파서 쓰러졌을 때 간을 나눠준 분이야. 다온은 은겸을 봤어요. 진짜요? 은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내간 일부가 내 몸에 있어. 다온은 배를 만졌습니다. 여기요? 응. 다온이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은겸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온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은겸은 눈물을 닦았어요. 기쁜 눈물이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겸은 매일 다온 병실에 갔어요. 조금씩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온과 이야기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다온은 조금씩 은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은겸이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다온에게 읽어줬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다온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서율은 문 밖에서 봤어요. 그 모습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주일 후 다온이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조리하세요. 한 달 후에 다시 검사할게요.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다온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걷기 힘들었어요. 은겸도 함께 병원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입원 중이었지만 배웅하러 나온 거예요. 다온아, 집에 가서 잘 쉬어. 응. 다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겸도 웃었어요. 서율이 은겸을 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퇴원해요? 일주일 후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가세요. 은겸이 말했습니다. 네. 서율이 휠체어를 밀고 나갔어요. 은겸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한참을. 가슴이 아팠어요.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은겸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원룸. 혼자 사는 집.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다온이 생각났어요. 서율이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율의 번호를 봤어요. 병원에서 받은 번호.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온 검사일. 병원. 서율과 다온이 왔습니다. 은겸도 검진 예약이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다온이 소리쳤어요. 달려갔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었어요. 은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온을 안았어요. 다온아. 목소리가 기뻤습니다. 서율이 다가왔습니다. 많이 나아졌네요. 은겸을 봤어요. 은겸도 나아 보였습니다. 체중이 돌아왔어요. 얼굴에 혈색이 있었습니다. 당신도요. 은겸이 미소 지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온 먼저. 그리고 은겸. 결과를 기다렸어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다온이 은겸과 서율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온이 은겸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아프지 않아요? 은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 너는? 나도 안 아파. 다온이 웃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좋아요. 미소 지었습니다. 이식된 간이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고요. 기증자분도 회복이 빠르네요. 서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은겸도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다온이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아저씨, 저기 놀이터. 서율이 웃었어요. 천천히 뛰어. 은겸도 웃고 있었습니다. 다온이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네를 탔어요. 서율과 은겸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온을 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율 씨. 응?
저, 다온이랑 가끔 만나도 될까요? 서율은 은겸을 봤습니다. 은겸이 계속 말했어요.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율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은겸이 서율을 봤습니다. 하지만 천천히요. 다온이 받아들일 수 있게. 알겠어요. 은겸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온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 같이 그네 타요.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놀이터로 갔습니다. 은겸이 다온의 그네를 밀어줬어요. 높이. 다온이 소리쳤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서율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따뜻한 색.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온이 은겸에게 기대어 있었어요. 피곤한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은겸은 조심스럽게 다온을 안았어요. 서율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은겸 씨, 응? 다온이 아빠라는 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율이 작게 말했습니다. 은겸은 다온을 내려다봤어요.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며칠 전에 물어봤어요. 은겸 씨가 아빠냐고. 은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은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온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서율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은겸이 서율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요. 천천히.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은겸이 서율의 집에 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2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다온이 나왔습니다. 은겸 아저씨. 달려와 안겼어요. 은겸이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다온이. 서율도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은겸이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은 아늑했어요. 다온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은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9년 동안 몰랐던 공간. 딸이 자란 곳.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율이 만든 음식. 간단했지만 맛있었어요. 다온이 은겸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그래, 나도 먹어볼게. 은겸이 웃었어요. 식사 후, 다온이 은겸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다온, 서율, 은겸.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은겸은 눈물이 났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다온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은겸은 숨이 멎었습니다. 서율을 봤어요. 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겸은 다온을 안았어요. 그럼, 그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줘. 다온이 웃었습니다. 아빠. 은겸은 울었어요. 응. 다온아. 꽉 안았습니다. 서율도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 9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있었어요. 따뜻하게, 오랜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은겸은 서율의 집에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다온과 시간을 보냈어요.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공원에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은겸이 아침 일찍 왔어요. 다온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빠, 달려와 안겼어요. 은겸이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공주, 다온이 깔깔 웃었어요. 서율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 날씨 좋아서요. 놀이동산 가려고. 은겸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온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놀이동산? 응. 와. 다온이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은겸이 운전했어요. 뒷좌석에 다온이 앉았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서율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은겸이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서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놀이동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온이 은겸의 손을 잡았어요. 저기 회전목마. 가자. 은겸이 다온을 따라갔습니다. 서율도 뒤따라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다온이 말 위에 앉았어요. 은겸이 옆에 섰습니다. 서율은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다온과 은겸. 웃고 있는 모습. 행복한 모습. 셔터를 눌렀습니다. 점심시간.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했어요. 다온이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너무 재밌어. 은겸이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도 재밌어. 서율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오후, 관람차를 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천천히 올라갔어요. 다온이 창밖을 봤습니다. 와, 높다. 은겸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서율도. 좁은 공간, 가까운 거리. 다온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은겸의 어깨에 기댔어요. 곧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은겸은 조심스럽게 다온을 안았어요. 서율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좋은 아빠예요. 작게 말했습니다. 은겸이 서율을 봤어요. 늦었지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관람차가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멈춰 섰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넓고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 은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율 씨,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율은 은겸을 봤습니다. 은겸이 계속 말했어요. 가족으로, 제대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율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다온을 봤습니다. 잠들어 있는 다온. 다시 은겸을 봤어요. 천천히요. 작게 말했습니다. 9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알아요. 은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노력할게요. 서율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어요. 오래. 관람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갔어요. 천천히.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온은 차에서 잠들었어요. 은겸이 안아서 집까지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서율이 옆에서 봤어요. 고마워요. 은겸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율이 차를 끓였어요. 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은겸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요. 서율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온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고 있다고. 서율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은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죠. 다온이는 제 딸이니까. 며칠 후
은겸은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은겸아, 어머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도 거실에 계셨어요. 왔구나. 네, 아버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은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가 차를 놓았어요. 뭔데? 저, 딸이 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은겸을 봤어요. 뭐라고? 9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은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임신한 줄 몰랐어요. 제가 떠난 후에 알았대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은겸이 계속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간부전으로 쓰러져서 제가 간을 기증했어요. 아버지가 테이블을 쳤어요. 왜 말 안 했어? 미안해요. 은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괜찮니? 네, 회복했어요. 그 여자는 다시 만나고 있어요. 천천히.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데려와. 그 아이랑 엄마. 일주일 후 서율과 다온은 은겸의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다온이 서율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긴장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서율이 속삭였습니다. 은겸이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요. 거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다온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은겸을 닮았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온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다온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름이 뭐니? 박다온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손녀. 다온을 안았습니다. 서율도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율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어색한 분위기. 하지만 점차 풀렸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준비하셨어요. 다온이 좋아하는 음식들. 다온아, 많이 먹어. 네. 다온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식사 후 다온은 은겸과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율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고생 많았죠. 서율은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게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서율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 다온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 은겸이 백미러로 다온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서율도 미소 지었어요. 은겸의 손이 서율의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서율은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은겸과 서율은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데이트도 했어요. 다온이 없을 때 할머니 집에 맡기고 둘만의 시간. 어느 저녁 레스토랑. 은겸이 서율을 봤습니다. 서율 씨, 응? 우리 결혼할까요? 서율은 숨이 멎었습니다. 은겸이 계속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반지가 있었어요. 다온이한테도 허락받았어요. 서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은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율은 울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 은겸이 일어났습니다. 서율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꼭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안 왔어요. 올해 3개월 후 결혼식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다운이 들러리였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서율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은겸이 앞에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서율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율. 아름다웠어요. 은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박은겸 씨, 신부 박서율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은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부 박서율 씨, 신랑 박은겸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서율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은겸이 서율에게, 서율이 은겸에게 이제 부부의 맹세 키스를 하시겠습니다. 은겸이 서율에게 다가갔어요. 살짝 입맞춤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다온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피로연.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은겸의 부모님, 서율의 친구들, 동료들, 다온이 은겸과 서율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고 웃었습니다. 저녁, 신혼여행은 다음으로 미뤘어요. 다온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세 사람의 집, 새 아파트였습니다. 넓었어요. 다온을 재웠습니다. 서율과 은겸이 함께 자장가를 불렀어요. 다온이 잠들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은겸이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율이 은겸을 봤어요. 다시 기회를 줘서 은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율이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올해 그동안의 아픔과 기다림은 모두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 진짜 시작, 함께하는 삶, 세 사람의 가족, 따뜻하고 행복한 밤은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미래를 비추며 밝고 아름답게 1년 후 세 사람은 해변에 왔습니다. 여름휴가였어요. 파란 바다, 하얀 모래, 따뜻한 햇살, 다온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봐요. 은겸과 서율이 다가갔어요. 우와, 멋진데? 은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만들어줄까? 응. 다온이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높게 탑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깃발도 꽂았어요. 다온이 박수 쳤습니다. 완성. 서율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찍자. 세 사람이 모래성 앞에 섰습니다. 다온이 가운데, 은겸과 서율이 양옆,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셔터 소리가 났어요. 찰칵. 행복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왔어요.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다온은 샤워하고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던 거예요. 은겸과 서율은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잔잔하게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씩 은겸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서율이 고개를 돌렸어요. 은겸을 봤습니다. 은겸이 계속 말했어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서율이 미소 지었어요. 은겸이 하늘을 봤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서율도 하늘을 봤어요. 저도요. 혼자 다온이 키울 줄만 알았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겸이 그 손을 잡았어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온은 학교에 갔어요. 4학년이 됐습니다. 건강했어요. 매일 약을 먹고 정기 검진을 받았지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다온이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뭘 그렸는데? 서율이 물었어요. 우리 가족. 다온이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종이에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위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 가족.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은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다온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은겸이 눈물을 닦았어요. 기쁜 눈물이야. 다온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다온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서율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몇 달 후, 다온의 생일, 10살이 됐습니다.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은겸의 부모님도 오셨어요.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10개. 다온이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후, 초를 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겸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다온이 웃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온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밤. 손님들이 모두 갔습니다. 다온을 재웠어요. 은겸과 서율이 함께 다온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도. 은겸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딸. 다온이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율이 은겸에게 기댔어요. 은겸이 안았습니다. 피곤하죠? 조금. 서율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요. 은겸이 서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래 평화로운 밤. 1년 후 다온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키도 자랐어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학교 생활을 즐겼어요. 은겸은 다온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 어느 토요일, 가족 나들이, 산에 갔습니다. 등산로를 걸었어요. 다온이 앞서갔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은겸과 서율이 손을 잡고 따라갔어요. 천천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온이 소리쳤어요. 야호!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은겸도 소리쳤어요. 야호! 서율도 야호! 세 사람의 목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었어요. 서율이 싼 김밥. 맛있었습니다. 다온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은겸이 다온을 안았어요. 당연하지. 서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원히. 다온이 웃었습니다. 좋아. 다시 뛰어다녔어요. 은겸과 서율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소 지으며 은겸이 말했습니다. 서율 씨, 응?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다시 기회를 줘서, 아빠가 되게 해줘서. 은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서율이 은겸의 손을 잡았어요. 다온이 아빠니까. 두 사람은 다온을 봤습니다.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맑고 밝은. 은겸은 생각했습니다. 떠났던 날, 차가웠던 그날, 후회했었어요. 오래. 하지만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이 됐어요. 늦었지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 감사한 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산할 시간, 다온을 불렀어요. 다온아, 내려가자. 응. 다온이 달려왔습니다. 은겸이 다온을 업었어요. 무거워진 몸.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셋이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빨갛고 따뜻한.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온은 금방 잠들었어요. 피곤했던 거예요. 은겸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서율이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잠든 다온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은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다온아. 서율도 속삭였어요. 우리 딸. 두 사람은 방을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살짝 닫았어요. 거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겸이 서율을 안았어요. 고마워요. 서율도 은겸을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그동안의 아픔, 기다림,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은겸이 생각했습니다. 왜 혼자 아파했냐고 서율이 물었었죠. 그때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 함께 아파야 했다는 것, 함께 이겨내야 했다는 것.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다온과 서율과 가족으로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의 집, 따뜻하고 평화로운. 다온의 방에서 고른 숨소리, 거실에서 두 사람의 속삭임, 행복한 소리들, 창밖,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세 사람의 미래를 비추며 밝고 희망차게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기를, 사랑할 수 있기를. 은겸은 서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서율도 은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저도요. 약속? 영원히.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함께니까. 세 사람. 가족이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습니다. 영원히.